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기업법 1에 이어서 기업법 2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는 이제 다른 강의 듣는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업법 2는 아무래도 이번에 처음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나올 만한 지문을 해 갖고 다시 구성을 했어요. 요거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정 급하고 바쁘신 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될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좀 여러 번 보시고 익숙하게 해서 암기만 하십시오. 정말 출제위원 입장에서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낼 건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응용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한번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도표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것에 너무 얽매지 마시고요. 그렇게 시험 안 내니까 거기 나올 지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제 조문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빠져 있는 것 중에서 혹시 뭐 한 번씩 눈으로 이렇게 저것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하면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 보도록 하고요. 뭐 최종 정리 그래갖고 우리 변호사라든지 뭐 다른 시험, 변호사 시험은 이제 그저께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변호사들을 위해서도 제가 최종 정리해 줄 때 이렇게 정지문 형태로 해줍니다. 그러면 정지문이라는 말은 OX 하지 않고 전부 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고 그걸 익숙하게 하다 보면 시험장 가면 그대로 다 거의 똑같이 느껴진대요. 느껴지고 빨리 풀 수 있다고 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도입해서 정지문 그래갖고 전부 맞는 지문입니다. 그죠? 맞는 지문 했기 때문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뭐 여러분 혼자도 볼 수 있지만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한번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기업법 2 이번에 하여튼 들어가셔가지고 처음 할 때 제일 쉽게 나오고 제일 많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자꾸 다른 걸 자꾸 찾게 됐어요. 출제위원들이 가보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기존 냈던 것에서 내지 마세요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게 정지문 형태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형태로 만들거나 해버리면요, 제가 출제위원 들어가 봤는데 아마 우리 해커스가 유명합니까? 유명한 학원에 최근 한 달 내지 2달 전에 봤던 모의고사가 전부 다 우리한테 주어져요. 여기서 너무 유사하게 내거나 같은 걸 내지 마세요라고 거기 팀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웬만하면 피하려고 그러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지문 같은 거는 뭐 좀 바꿔서 다 내긴 하지만 똑같이 내질 않아요. 내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형태로 해놓으면 어때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지문은 똑같은 거니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는 거니까 여러분 요 지문을 잘 익혀주시면 충분하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의 말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시행령 부분 있잖아요. 시행령 부분 이번에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거의 안 들어가고 답으로도 아마 안 줄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구성하는 데서 왜냐하면 이게 특별법이고 어떤 굉장한 세부적인 실무법이다 보니까 시행령이 중요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안 넣을 수는 없는데 지문을 구성하다 보면 시행령이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문제 구성할 때 시행령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넣을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자기네들이 출제위원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죠?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된다. 너무 시행령에 깊게 지금 들어갈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요게 필요한 만큼만 시행령을 같이 이렇게 지문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읽으시면 된다. 자, 가겠습니다. 우리 처음 듣는 학생들죠. 여기 지금 듣는 학생들이야. 뭐 너무 다 얼굴이 익숙하지만 처음 듣는 이제 영상으로 듣는 학생들은 저희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이 동영상이라든지 카톡방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된다.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활용들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거의 공개 카톡방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개인톡으로 물어보면 되니까 활용을 하세요. 제가 끝까지 여러분에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바로바로 모르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됩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모르겠는데 시험에 나와요? 바로 물어보면 돼요. 안 나와요? 그럼 어때요? 그냥 버리면 돼. 고민하지 말고 그때는. 알겠죠? 안 나와요? 그럼 돼요.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이거 굉장히 했는데 이거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지 마세요 그거. 너무 기분 좋대. 그래서 그냥 자기가 그만둬야 되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있죠.
지금은 급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고민을 왜 해? 우리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죠? 그 볼 필요 없어.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등등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된다,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외관법에서 아마 시험에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죠? 외관법이 훨씬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법은 뭐 한두 문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외관법에 나오는데 총칙에서요, 정리, 다른 법률 관계 아마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읽어주면 돼요. 그죠? 한 번만 읽어주면 된다. 그래서 총칙 정의 부분에서는 정의 자체를 내기가 좀 그래요. 이미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개념은 알아둬야 돼. 그죠? 뒤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근데 대형 비상장 회사를 이렇게 말을 특히 아직도 이게 공인회계사법이요. 법이 완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른 법들은 뭐 민법 이런 법들은 하도 오랫동안 거쳐오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받고 잘못됐다, 뭐 오자가 있다, 왜 이게 앞뒤 문장이 틀리냐, 뒤에 조문 이렇게 되는데 앞에는 왜 이러냐, 사문화된 조항은 왜 삭제 안 했어, 지금 사문화된 조항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입법 과정이 막 금방 바꾸고 싶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건데, 어쨌거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여기 보시면 일단 5천억 원 이상인 회사 주권, 그죠? 예, 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를 5천억 원 하는데 요게 원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라고 말을 해요. 하고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뒤쪽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 또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시대상 기업대 속하는 국내 회사, 그죠? 와,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금액이 그 대신 얼마? 1천억 원 이상이다. 그죠? 1천억 원 이상이다. 이렇게만 느낌 받아주면 된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른 법률과 관계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구 거 다른 법과, 예를 들면 이 공인회계사법 혹은 외관법과 관련되는 법을 할 때요. 우리 법을 개정할 때는요. 항상 다른 법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많아요. 예, 그럴 때는 어때요? 다른 법률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게 더 우선적이고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외관법과 외부 감사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어때요? 사실은 이게 주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 외관법과 관련되는 어떤 법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런 조항문이 하나 들어갈 때 있잖아요. 자기네 입법 취지로 적으면 안 돼요. 어때요? 외관법의 입법 취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관법과 가장 많이 결부되는 것이 뭐냐면 자본시장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면 자본시장법은 조금 알아야 돼요. 회사와 관련되는 좀 더 다시 회사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거기 실무법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하고 만약에 이 법하고 만약에 겹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겹치는데 특히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있죠.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만약에 외관법하고 다르다? 그때는 누가 우선한다? 자본시장법이 어때요? 자본시장법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적용한다. 그죠? 그거. 그 대신에 뭐예요? 회계 처리 기준만큼은 자본시장법보다는 어때요? 외관법이 훨씬 상세한 거죠. 그건 여기 따라간다는 거죠. 끝.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알겠죠? 들어주시면 된다. 안 나와도 그만, 나와도 그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회사, 감사인. 이 장 부분은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나온다. 여기는 꼭 잘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그냥 지문을 줄줄 읽으세요. 다 맞는 지문이니까. 조문으로 읽으면 잘 안 읽혀요. 그래서 거기 제4조를 가보겠습니다. 4조를 별표를 해놓습니다. 알겠죠? 자, 4조 별표 놓고 외부 감사의 대상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1번 보시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 감사인의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죠?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냥 지문으로 깔릴 겁니다. 이거는요. 지문을 깔릴 거고. 두 번째, 외부 감사 대상 회사가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감사 대상 회사, 그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 상장법인이다. 그죠? 주권 상장법인이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암기를 해버리죠. 그죠? 주권 상장법인이다. 첫 번째는 주권 상장법인이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죠. 주권 상장 법인이 되려고 하는 자. 주권 상장 법인이 되려고 하는 자. 그죠? 되려고 하는 회사. 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됐죠. 그죠? 이제 그 외가 문제 되는 거죠. 그 외가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데, 여기에서 주식회사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형태가 있는데, 일단 우리 외관법이 적용된 회사는 우리 정의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뭐 뺐지만 정의에 나와 있지만 어디입니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죠. 그죠? 유한회사. 원래는 주식회사만 포함시켰는데 자꾸 주식회사 편법으로 어때요?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가게 됐죠? 그래서 포함시켰다. 그래서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유한회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주권 상장 법인일 때는 명확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서 하겠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 따지는 기준이 거기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그때 해봤잖아요. 주식회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5자매? 맞습니까? 5자매. 그 다음에 2자부 매인가요? 매종? 종. 매종. 생각난다. 그죠? 이건 이제 뭔지 알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돼. 이렇게 해놓고 암기할 것도 없고 시험장에서 골라내면 되죠. 이거는 뭐죠? 자산총액, 매출액 총액. 이거는 뭐죠? 자산총액, 부채총액. 이거는 매출액 총액. 이거는 뭐죠? 종업원수. 근데 요 5는 뭡니까? 요거 자산총액 매출액이 얼마? 500억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500억이 된다. 요거는 별도예요. 그 자산총액 500억인 주식회사는 어때요? 외관법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매출액 총액이 500억인 회사는 독립적으로 어때요? 된다. 그죠? 500억인 주식회사입니다. 알겠죠? 주식회사. 근데 그 이가 붙은 건 뭐예요? 요 4개 중에 최소한 2개는 해당돼야만이 우리가 대상으로 보겠다. 이건죠. 여기는 얼마? 120. 여기는 70. 여기는 11. 100이다. 그죠? 100. 그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유한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5자매 2 틀렸죠? 3자 부 매 종까지 똑같은데 유한회사니까 뭐가 있어요? 사원이 있는 거죠. 사원. 그죠?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 똑같죠? 요거는 3개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죠?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기는 얼마? 마찬가지로 120, 70, 1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이거는 50. 그죠? 50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된다. 그래서 나왔다 하면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된다. 그랬었죠. 만약에 시행령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나올 수 있다면 요게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요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시행령이, 이게 다 시행령이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것밖에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한회사다. 알겠죠? 유한회사.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됐고요. 별표를 해놓습니다. 별표 놓고 가면서 제가 별표를 좀 더 쳐볼게요. 이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별표도 좀 쳐볼게요. 그 다음에 외부 감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낼 때 5개 내잖아요. 뭔가 틀린 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한 듯이 하나 양쪽으로 서로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외되는 회사는 그냥 이거는 꼭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하지 말고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뭐겠습니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굳이 그죠? 거기에 특별법에 의해서 했죠. 경제 통제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 상장법인 아닌 회사. 두 번째, 해당 사업연도에 요거 별표를 넣었습니다.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 등기를 한 회사. 최초로 설립 등기를 한 회사하고 헷갈린 게 뭐죠? 되려는 회사하고. 헷갈리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주권 상장 법인이면서 되려는 회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최초로 설립 등기를 상장. 안 된다. 그 다음에 직권 상장, 지방 공기업 중에 주권 상장 법인 아닌 회사. 그 다음에 투자만 동그라미 넣었죠. 그죠? 투자회사. 요런 회사들,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는요, SPC라 그래갖고 여러분이 나중에 실명 감하겠지만 목적회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목적회사. 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목적만 달성하면 없어지는 회사죠. 그죠? 근데 굳이 뭐 외부 감사에서 뭐 따질 필요 있어? 없다. 그죠? 넘어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산, 이건 유동화 전문회사,
뭐 금융결제원은 어쩌고저쩌고 신경 쓸 거 없고 해산, 청산,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요거 하나 정도 됐죠? 아마 그 부분에서 낼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이면서 소멸되는 회사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끝. 네, 넘어갑니다. 자, 회계 처리 기준이다. 회계 처리 기준은 중요하죠. 요 회계 처리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요? 회사. 알겠죠? 회사. 회사가 첫 번째로 되는 거죠. 회사 처리 기준이죠. 그래서 회계 처리 기준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지켜야 되는 거다. 그죠?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통일성을 객관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회사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 자, 보면 한국 채택 국제회계 적용 대상 회사 그랬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체킹은 좀 해보시죠.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보세요. 적용 대상 회사.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는 잘 모르지만 주권 상장법인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해당 사업연도에 주권 상장법인 되려는 회사도 여기에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주로 금융지주회사, 은행 있잖아요. 그 다음에 투자 매매업자. 그래서 증권 관련 그저 업무 종사하는 회사들 전부 다 여기에 적용 대상이 해당된다. 보험회사, 신용카드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요. 물론 지배종속 관계는 당연히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계 처리 기준을 정할 때 누가 정한다 그랬죠? 정하는데 주체는 사실은 금융위원회가요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자기가 하지 않는다 그랬죠? 누구에게 위탁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합니다.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너무 알 것도 없어요. 안 나오고 그냥 회계기준원에 위탁한다는 정도 알아두고 금융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지시하고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회계기준원은 그냥 공짜로 하나요? 그렇지 않죠.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감독원이 있죠. 일정한 부분에 수수료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정 떼서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이 해주면 끝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작성 및 책임자 주체. 당연히 재무제표는 회사가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회사에 누가 담당자가 되냐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겠죠. 대표자가 책임자가 된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죠? 대표자가 책임자인데 대표자가 이걸 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전문 담당이죠. 다시 말해 경영 담당 이사라든지 이사 한 명을 임원을 한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 가보면요. 거기 임원들 보면요. 특히 이사회 내 위원회 등등에 가보면 주로 조건이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 내부적 기준도 두고 있고요. 거기 가면요. 돈 많이 받는다고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가보도록 하세요. 그죠? 그래서 처음 여러분이 실무 수습할 때도 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만 처음 갔을 때가 그 길을 타게 돼 있어요.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있죠. 처음 갔을 때 보고 배운 게 그거라서 좀 하여튼 그분 여러분이 나중에 고민 좀 하시고 합격하면은 고민하시고 어쨌거나 회계 담당 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직원을 두게 되고 책임지도록 한다. 그거 하나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가보시면 회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6주 전. 요것도 표를 가지고 암기할 거 없어요. 여기는 지문 정도만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뭐 표 외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표가 헷갈려갖고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개별 재무제표하고 한국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것만 따져주면 돼.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거는 연결재무제표죠. 그죠? 연결재무제표인데 국제회계기준 적용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라고만 따져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를 할 때는 정기총회 몇 주 전? 6주 전이다. 그리고 참고로 그냥 회생 절차를 거칠 때는 45일인데 이걸 가지고 시험에 지금까지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일단은 6주 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3번, 4번이 합쳐져서 하나로 여러분이 묶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야 되겠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결 재무제표는 몇 주 전? 4주 전. 그죠? 6사. 그거 말하면 돼. 6사. 그죠? 4주 전. 4주 전이다. 물론 회생절차는 60일이지만 6주 전 4주 전이다. 근데 회계기준 적용하지 않는 연결 재무제표는 굳이 그 전에 제출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며칠? 90일 만에. 그죠? 그래서 469. 아니다. 649. 그렇죠? 649. 한번 어거지로 한번 해보자. 그죠? 649.
요걸 기준해서 한번 여러분 기억력을 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꼭 하나 알아둘 게 있다. 자산총액 2조 원이 이 부분이요. 우리 상장회사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특히 상장회사를 우리가 규제할 때 기준을 잡을 때 통제를 좀 많이 할 때 그 기준을 우리가 2조 원 잡아놨어요. 그 2조 원일 때 어떻게 한다? 70이다. 알겠죠? 70일. 이렇게만 알아두면 된다. 그래서 됐죠?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균 적용하지 않는 개별 재무제표는 어떻게 한다? 6주 전. 그 다음에 국제회계균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따진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4주. 그 다음에 90일. 그죠?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있는데 요게 자본시장법의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 사업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난 다음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주주총회 개최 기간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어때요? 기준을 다르게 잡아야 되지. 뭐예요? 사업보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어떻게 한다? 기준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 6주 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만 기준 따져준다. 그 다음에 국제회계균을 적용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한데 이때는 연결재무제표가 되겠죠?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는 똑같아요. 육사하고 똑같다. 그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 기준만 잡으면 된다.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그 뒤에 넘어가시면 한 국제회계균 적용하지 않은 회사는 연결제표는 똑같이 90이다. 그 다음에 2조 원은 70이다. 됐네요. 그래서 요 네 가지만 5가지 상정한 지문만 알아두시면 돼요. 시험에 지문이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8번 가보시면요. 요런 기간이 있는데 기간 내에 제출하면 좋은데 제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 감사 등등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관련자들 있죠. 그 관련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우리가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 공시제도를 두고 있다. 그죠? 그래서 사업보고 제출 대상 법인 회사입니다. 회사가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공시 후 며칠?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해야 된다. 공시제도가 있다라는 걸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는데 주대금이라 그래갖고 주권상장법인 회사와 대형 비상장 회사와 금융회사가 있거든요. 요것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 주식회사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처럼 있죠? 곳곳에서 어때요?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걸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르게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대금은요, 회사가 감사원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있죠? 누가? 회사가. 누구에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다. 그죠?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됐죠?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시행령에 있는데요. 전자문서를 합니다. 전자문서를 한다. 그죠? 그렇게 제가 시행령을 추가로 시행령하고 그 단서에 붙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보시면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입니다. 주체를 잘 보았네. 그죠? 그자가 만약에 제출기한 넘겼다? 그때는 만료의 다음날, 다시 말해서 제출기한 만료의 다음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뭘 한다? 사유를 제출한다. 그죠? 사유를 제출하고 누가 공시합니까? 여기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한다. 아까 위하고 다르죠. 그죠? 다른 거 다 비교를 하신다. 그죠? 11번 회사의 감사인이 감사인에게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재무제표를 대표이사 회계 담당 임원을 대신해서 요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죠? 요거는 곳곳에서 중요한 건데 다시 말해서 관련된 감사인으로서 그 회사와 관련된 자는요.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회계 업무를 대신해 주거나 알겠죠?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요.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시험에 나오는 하나의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는요. 그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해서 작성해 주면 돼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가서 거기 우리끼리 할게. 시다발이잖아 그거. 알겠죠? 시다발이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나 이렇게? 아니죠. 그죠?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그 속에서 뭐 돈을 주든지 뭘 할 꼬드기더라도 하면 안 돼요. 대신해서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사에 처리해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또 회사도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가면 어때요? 요기에 대한 제재 수단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의 많이들 해요. 많이 하고 돈 많이 주고 이렇게 몰래 하는데
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지 맙니다. 그 다음에 12 가보시면 감사인 또는 감사인 소속된 공인회계사입니다. 공인회계사, 그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좀 풀어서 지문에 나올 만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 .2 있죠? 요거는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뽑아서 낼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쭉 나열해 놓은 거니까 따라와 주시면 된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이사, 물론 직원들이 있겠죠. 이자들을 대신해서 작성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서 처리에 대한 이거 자문 좀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거기에 대응하면 안 돼요. 그건 너네들이 알아서 해. 너네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상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계를 대신해서 해준다? 이거 시다발이다. 이거 시다발이. 알겠죠? 그 다음에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된 회계 처리 방법 결정에 관여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추가적으로 회사도 요구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알아둔다겠죠? 여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거 대신해 주는 거 안 됩니다. 자문해 주는 거 안 된다. 그거 꼭 기억해 줍니다. 여기는 중요하다. 별표 놓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배회사와 관련되는 권한 있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자료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료 달라 할 때는 당연히 줘야 되고,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조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한다? 자료 요구 동그라미 하나 넣고 어떻게 한다? 말 안 들으면 조사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직접 가갖고 종속의 업무세 안 줘? 뭐야? 너네들 좀 뭐 구린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있죠? 종속회사들 벌벌 떨 수 있어요. 어떤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요 근거를 해서 힘입니다. 힘. 웬만하면 안 주면 어때요? 그러면 이 여관법에서 내가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가서 사실은 뭐 털어서 먼저 안 나올겠습니까?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죠. 이 근거 주고를 두게 된다. 요구했을 때 안 주면 여러분은 조사를 할 수 있다. 됐죠? 이해만 한 해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제도가 우리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이다. 굉장히 중요한 축이 하나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 지금 정착이 잘 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다. 우리가 굳이 감사인에게 대해서 맞고 나중에 했을 때에 잘못돼서 걸리더니 아예 우리가 좀 시스템을 갖고 좀 잘해볼게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제도가 다른 걸로 말하면 주식회사, 기업법에 가보면 뭐가 나 있어요. 특히 상장회사에서. 상장에서 뭐가 있어요? 준법 감시인 제도입니다. 준법 감시인 제도. 뭐냐면 그 회사, 특히 상장회사가 있죠. 회사가 하는 어떤 법률행위, 외부적으로 의사표시하는 법률행위 있죠. 전부 다 준법 감시인의 검사를 거쳐서 통과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우리 회사에서 했던 말이 나갔을 때 법적으로 문제됩니까? 라고 다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하고 나면 비용이 더 들어가. 변호사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소송비용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미리 통제하겠다는 제도가 바로 준법 감시인 제도죠. 그죠? 근데 지금 도입됐었는데 처음 도입할 때는 변호사들에게 뭐죠? 밥그릇 주려고 만든 거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근데 준법 감시인이요. 굉장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상무급이고요. 돈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모이겠어요. 왜?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죠? 알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자가 뭔가 잘못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그걸 하고 있다고 지난 말씀드렸죠. 어쨌거나, 내부 회계 관리 운영 제도인데,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어진 거다 보시면 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규정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서 접근한다. 두 번째 하나는 어때요? 운영 시스템을 있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어떤 회계 부분에 투명하게 만들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다.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규정과 조직이다. 알겠죠? 규정과 조직이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규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회계 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 이것도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통제가 잘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계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내부 검증.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 그죠? 나올 수 있다. 제가 문제 하나 냈었죠? 회계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또는 조성 등 외부 검증에 대한 평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그죠? 내부 검증이다. 그 다음에 회계 정보를 기록 보관하는 장부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것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뭔다? 위조, 변조, 훼손,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어때요? 백업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한다는 거지. 이것도 내부 통제 절차다. 됐죠? 그 다음에 회계 정보의 작성 공시원 임직원의 업무 분장입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차이니스 어리라고 해갖고 우리가 증권 업무라든지 금융업을 하는 자들이겠죠. 우리 자본시장법에 가면 금융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금융 투자를 하는 그 정보가 다른 사람이 공유가 됐을 때 그 정보 흘러나가서 어때요?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 내에서도 어때요? 아예 벽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선 있죠. 이런 것도 완전 차단시켜 놨어요. 이걸 차이니스 어뢰 합니다. 그래서 직원 분리, 그 다음에 물리적인 분리, 이런 것도 사실 여기 내부 통계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알겠죠? 업무 분장 책임 이런 것들을 말한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내부 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어딜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된다. 그죠? 암기가 된다. 주권 상장 법인이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사다. 그 다음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다. 금융회사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요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해보면요.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직까지 법에 대한 어떤 저 부분이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여러분 하시면 돼요. 따지지 마. 알겠죠? 따질 시간이 없어, 지금. 나중에 따지시고, 지금은 주어진 대로 요 5가지를 생각하시면 돼. 됐어요? 자, 내부 관리, 관리제도 운영의 예외회사가 나옵니다. 예외회사 나오죠? 해보면,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회사겠죠? 아닌 회사로서, 어때요? 자산 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회사. 자, 별표 놓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어디에 포함되죠? 외부 감사 대상 회사에는 포함됐죠? 근데 여기는 포함 안 돼. 그거 기억난다. 그죠? 유동한 전문회사, 프로젝트 금융투자 어쩌고저쩌고 됐습니다. 자, 5번 가보시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의하지 않냐고 회계 정보를 작성하거나 훼손 파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6번 가보시면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책임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앞쪽에서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는 누구였죠? 대표자죠. 그리고 대표자가 한 명의 임원이나 그죠? 이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의무가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 회계 관리도 대표자가 책임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대표자가 직접 할 수 없죠. 상근 이사입니다. 상근 인사를 반드시 한 명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이다. 알겠죠? 의무적이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의무적이다. 별표 넣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체를 잘 보셔야 돼요. 내부 회계와 관련해서 회사 대표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회사의 감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인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그 주체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겠죠. 이걸 살짝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중간 단어 하나를 바꿔놓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본다. 그래서 회사 대표자 포인트.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알겠죠? 보고하는데 대면 보고합니다. 대면 보고한다. 그죠? 그런데 대신해서 내가 하긴 좀 그렇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주주총회는 안 돼요. 어디야? 이사회나 감사에 보고할 때는 굳이 대표자가 안 가고 누구한테? 내부회계 관리자를 우리 임명해 놨잖아요. 그죠? 그 자가 갈 수 있어요. 주주총회는 그러면 뭐가 돼요? 반드시 대표자가 가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둔다. 이해되죠? 그거 알아둔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 감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는 당연히 대표자가 하는 부분에서 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당연하죠. 어때요?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이사회에 매 사업년마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요,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때요?
그 감사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감사 역할 알겠죠? 대표자가 하는 역할, 감사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감사인이 하는 역할도 있겠죠? 감사인 역할. 밑에 가보면 9번 감사인인데 함정에 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함정 파는 걸 제가 다 까맣게 표시해놨어요. 아, 요거 하느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거 출첵하느라. 여러분 좀 편하게 해주려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하려고 하다가 하여튼 보기 편하게 학생들 어떻게든 좀 시간 좀 눈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검토하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감사에는요.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태를 보고 내용을 검토해야 되는데 다만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요. 주권상장법 감사인은 어떻게 한다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검토와 감사는 농도가 달라요. 이게 다른 겁니다. 알겠죠? 다르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십니다. 별표. 그래서 지문에 나오면 함정은 그런 데 판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감사와 관련됐을 때는 여러분 뭐 한다? 검토를 하든 감사를 하든 뭐가 포함된다? 종합 의견을 감사 보고서에 표현해야 된다. 표현해야 되죠?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끝. 자, 됐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넘어갔고요. 이 정도입니다. 시험이요. 그 다음에 감사인의 자격 제한이다. 알아둬야 됩니다. 감사인의 자격 제한이다. 그죠? 자격 제한이다. 어렵진 않습니다. 주대금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대금이라 표현할게요. 주권상장법인 대형상장 금융회사입니다. 주대금의 그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한다? 회계법인 감사인이 한다. 그래서 그 뒤에 법조문 보면 어때요? 다시면서 감사반이 한다는 조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아직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된다. 그죠? 사문화된 조항이라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에 해당되는 관계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이런 게 나오면 그죠?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반인 감사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직무제한에 해당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죠? 한 명이라도. 그래서 회계법인인 감사인하고 감사반인 감사인 그죠? 다르다 그죠? 다르다. 그렇게 알아둔다. 왜? 감사반인 감사인은 왜 자꾸 회계사를 개별적인 회계사를 기준으로 할까요? 얘는 법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회계법인은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자를 기준으로 하면 되지만 여기는 감사반 자체를 뭘 할 수 없는 거야. 나중에 책임질 때도 어때요? 감사반하고 회계사가 연대 책임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법인이 아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인에 소속되어서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사는 당연히 실무수습을 위시한 자죠.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5번, 6번, 7번부터 조심하게 잘 봐야 된다. 그죠? 5번, 6번, 7번부터 별 펴놓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요. 감사인은 그 회계법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계법인 안에 누가 있죠? 이사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사. 여기는 우리 주로 이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사에게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그죠? 대한 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어요. 연속해서. 1년은 빠져야 되는 거죠. 빠져야 되는 것이고 또 주대금이요. 주대금에는 4개 연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죠? 4개 넘어서지 못한다. 그래서 연결해서 5번하고 6번하고 여기에 연결해 줍니다. 해주면서 어떻게 돼요? 주대금. 회계법인의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주대금에 해당될 때는 어떻게 한다? 4개 사업연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이다. 그죠? 말을 바꿔 나오더라도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7번도 가보시면 주대금이죠? 주대금에는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에 대한 모든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없도록 해놨다는 거 여러분 알아둔다. 자, 8번도 한번 가볼까요? 8번도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 공인회계사에서 이게 주권상장인 회사에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는 그래서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사 부분을요 좀 교체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3분의 1을 할 거냐 1을 할 거냐 등등 우리 입법 정책의 문제였지만 3분의 2까지다. 왜? 전부 다 교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사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다? 하나의 입법 정책으로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교체해야 돼요. 그렇죠? 3분의 1을 교체한다. 다 교체하면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3분의 1을 교체한다. 알았죠? 3분의 1.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겁니다. 1시간 됐네. 어쨌거나 힘드니까 5분만 쉴게요. 알겠죠? 5분만. 왜냐면 다른 거 하느라고 시간이 막아서 5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